3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상품.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앞으로 문제 풀 때 종종 적을 거예요. 일반 매출. 그래서 일반 매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주고 파는 거, 외상으로 파는 거, 할부로 파는 거.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팔 때에 그 물건을 받으면 팔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거기 몇 월 며칠 날 인도했어요? 6월 28일.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기억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 기억나 그러면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요거 있어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죠? 1년? 네. 근데 3개월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요것도 은근 잘 내요. 그리고 주로 몇 개월 갖고 장난쳐요? 3개월 가지고. 그 다음에 3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원가. 그래서 요거는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컴퓨터 얼마 주고 사셨죠? 800.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택배 배송료 1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설치비 20만원. 그래서 다 합치면 830.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별표 2개. 요것도 지문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나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예요.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부대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하는 거 공정가액 맞아요. 그 다음에 교환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종하고 뭐요? 이종. 그래서 이것도 답 없어요. 네. 그래서 동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그 다음에 이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 참고하시고.
그럼 이건 답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이럴 때는 시험 때 일단 무조건 하나는 그냥 찍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리고 모두 정답이야. 그러면 풀었든 안 풀었든 다 정답 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시험 때는 무조건 하나라는 찍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럼 틀리다고 채점돼 되는 게? 아니요. 모두 정답은 풀었든 안 풀었든 다 정답이에요. 네. 아, 풀었다 안 풀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요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품권 다 받아보신 적 있죠? 네. 상품권 받으면 상품을 산 거예요? 상품권만 받은 거예요? 상품권만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들고 만약에 내가 마트 상품권을 받았어. 그러면 마트에 가서 돈하고 뭐 하죠? 바꿔. 아니 그 돈이 아니고 물건하고 교환하죠. 예, 그때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분계로 보여드리면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분계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상품권, 선수금.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왜냐면 우리가 상품권이라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물건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품권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소비자 돈이잖아요. 그래서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을 회수하면 이렇게 돼요. 차변의 상품권 선수금,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면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분계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를 이해하시기 조금 쉽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 법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뭐 요즘 나오는 상품권들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과거의 상품권들 보면은 날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그 날짜 지나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 지나면은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요. 영업 외수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물건을 안 팔았는데도 돈 버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왜냐면 상대방은 돈 주고 샀지만 그 돈을 뭐 할 수 없죠? 쓸 수 없죠. 그래서 영업 외수익 잡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소멸시효가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 소멸시효 그러면 법에서 인정해준 날짜라고 보시면 되세요. 완성된 경우 네. 영업의 수익으로. 그렇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왜냐면 이거는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돈 버는 데가 저기가 많잖아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 있죠? 1년에 쓰지도 않고 없어지는 마일리지가 뭐 몇십만이라 그랬나? 몇백만이라 그랬나? 네. 어마무시하대요. 돈으로만 쳐도 뭐 몇 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쓰고 싶은데 마일리지로 못 쓰잖아요. 왜요? 대부분 마일리지 쓸 수 있는 시간대가 뭐 새벽 아니면 뭐 저녁 우리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거엔 그랬어요. 비행기가 100만 원이야. 네. 그럼 마일리지가 역에서 회사에서 잡을 때는 역에서 있잖아. 마일리지를 소비자한테 때 그 일부분만 주는 거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부를 주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도 못 써요.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있고 쓸 수 있는 비행기가 있고 막 이래요. 궁금하고 응. 마일리지 한 번 비행기 타면 몇 프로가 적립이 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뭐 비행기 탔다 뭐. 저도 타봤어요. 그래. 네. 저 제주도에서 전경할 때 한 10번 타면은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10번 타면은
한 번 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생겼었어요. 지금은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10만 원이면 만점 정도. 예.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10번 타면은 한 번 정도는 무료로 타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집으로 한 14번인가 봤거든요. 예. 휴가도 막 받고 막 그래갖고. 체육대회 나가갖고 미친 듯이 뛰어갖고 1등 해갖고 막 2박 3일 받고. 예. 아니, 그거 말고 달리기. 예. 제가 좀 오래 달리기는 어디 가서 욕 안 먹을 정도로는 해요. 이것도 포상받아. 그렇죠. 그거 포상도 있는데 저희는 전경이라 그런 포상은 없었어요. 예. 그래갖고 미친 듯이 뛰어갖고 1등 해갖고 3박 4일 외박에다가 2박 3일 붙이니까 6박 7일이 된 거죠. 전경이 전투경. 네, 전투경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그만 좀 기어 나오라고. 네, 막 3개월에 한 번씩 기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나가갖고 인천에만 있겠다. 네. 왜냐면 나올 때마다 돈이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비행기 값 안 줘요. 군인은 안 써요? 군인은 10%인가 20% 할인해 주는 거지. 지금 하긴 예, 돈을 주진 않아요, 부대에서. 그러면 저희 월급이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6, 7만 원. 예, 그럼 그거 3개월 동안 모아갖고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갈 돈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가 들어갈 돈 줘야 되죠? 예, 그냥 들어가면은 욕 먹잖아요. 뭐 닭 한 5마리에서 10마리 들고 가든가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 먹든가. 저희는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나가니까 그만 좀 기어 나오라고. 요즘 애들은 이거 모았다가 주는 줄 알았어. 예, 요즘에는 또 월급도 앞으로 오를 예정이라. 올해인가 2025년인가가 월급 100만 원씩 준대잖아요. 예. 다 군인가. 예, 군인 가면 100만 원 월. 근데 저 때는 보너스 받아야 15만 원? 예, 평균 한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36번은 요것도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맞으라고 주는 문제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재무회계는 남 보여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그래서 정답은 4번. 원가회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요거라 그랬어요. 제조회사. 네. 그 다음에 제조회사가 아닌 곳은 재무회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우리 제조원가는 누구랑 관련된 거예요? 공장. 네, 공장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판매부서 급료 아니에요. 판매부서는 사무실이잖아요. 공장장 급료는 맞죠? 대손상각비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손의 뜻이 돈 못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돈 받는 건 공장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해요? 사무실에서 하죠. 그 다음에 본사건물보험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품은 공장이죠. 기계도 어디에서 써요? 공장에서. 그래서 6만 5천 원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시려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문제의 그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문제를 읽고 요거 뭐를 물어보는 거겠구나 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시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실해요. 풀면 풀수록 늘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실제에다가 마지막에.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왜 실제가 기준이냐면 실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정은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정이라는 건 예상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증오하다 못해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 사람들은 맨날 예상만 해요. 그래 놓고서 틀리면 뭐라 그래요? 네, 남 탓하죠.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이게 아니다. 그래 놓고서 갑자기 또 돌변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난리 치다가 이제는 내릴 거래. 아니면 보합세래. 네. 그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왜냐면 실제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작업 시간 몇 시간이요? 1000시간. 아니 그 시간당 얼마요? 10,000원. 몇 시간 일했대요? 500시간.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요게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차이 난대요? 20. 20만 원 무슨 배부? 과소배부. 소자의 뜻이 뭐라고요? 작다. 작다. 근데 누구보다 작다? 예정도. 아니죠. 제가 항상 기준 누구라 그랬어요. 실제보다 20만 원 작은 게 500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얼마예요? 52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항상 누구 기준? 실제 기준. 그래서 소의 뜻이 작을 소자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20만 원 작은 게 예정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요? 실제. 전 이 문제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예? 알겠는데 헷갈려. 헷갈려요. 전 예전에 모르고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번을 찍은 거죠. 네. 근데 답은 몇 번이었던 거예요? 3번. 그렇게 해갖고 69점으로 떨어졌죠. 잠만 자려고 누우면 이 문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녀요. 기준이 실제. 네. 그래서 항상 누구 기준이요? 실제 기준. 이거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 1, 2, 3, 4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우리 완성품 환산량이면 뭐만 쓴다? 뭐만 쓴다 그랬어요? 분모만 쓴다 그랬잖아요. 뭐만 쓴다 그랬어요? 분모. 그러면 평균법은 완 플러스 뭐요? 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요?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는 전량 투입. 그 다음에 가공은 무슨 투입이요? 균등.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갔냐? 완 몇 개요? 거기 있잖아요. 완 800개. 말 몇 개요? 200개. 그래서 1000개. 전량일 때는 안 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평균법의 균등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 몇 개요? 800. 말 몇 개요? 200개에 몇 프로? 50%. 그래서 900개.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완 몇 개요? 800개. 말 몇 개요? 200개. 초 몇 개요? 300. 그래서 700. 그 다음에 완 몇 개라고요? 800. 그 다음에 말은 200개에 몇 프로? 50%. 그래서 전량 투입 아니면 곱하는 거예요. 50% 빼기 300개에 몇 프로요? 25%예요. 그러면 몇 개 나오냐면 825개 나와요. 얘는 좀 앞으로 당겨야 되겠다. 그러면 몇 개 나온다고요? 825개. 그러면 3번밖에 없긴 합니다. 답이 네, 나오는 게 3번. 3번. 네,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식 이런 것들은 계산 꼭 해보시고요. 계산 문제는 계산 하냐 못하냐 싸움이잖아요. 그 다음에 40번 종합원가.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에 쓰는 거라 그랬어요. 어떤 거요? 비싼 거. 왜냐면 개별의 뜻이 뭐죠? 몇 개씩? 낱개로. 네, 낱개 하나씩. 그래서 우리 개별 포장. 그러면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계산한다는 얘기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 종합의 뜻이 뭐죠? 종합 세트. 네, 몇 번에? 2번. 한 번에. 한 번에 하는 게 종합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뭉치면 싸다 비싸다? 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는 종합원가 계산.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싼 거 몇 번이요? 네, 2번 라면.
그리고 개별 종합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2번이에요. 법인사업자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1년에 2번 신고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라는 걸 합니다. 무슨 납부 한다고요? 고지납부. 그래서 2번이 과세기간은 다르다가 아니고 똑같다예요. 가세기간은 네,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신고납부냐 고지납부냐, 그게 틀린 거지 세금 내야 되는 기간은 똑같아요. 아까 신고 기간만 다르고 아니죠, 신고 방법이 다른 거죠. 가세 기간은 같고 네, 똑같아요. 우리 일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3월. 일기 확정은요? 4월에서 네, 4월에서 6월. 2기 예정은요? 네, 7월에서 9월. 2기 확정은요? 10월에서 12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법인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은 고지서로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다른 거지 날짜는 똑같아요. 어디서 이런 확정 때만 해요? 아니요, 예정 때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예정 고지납부. 네. 그래서 가세 확정 기간은 때는 신고하고. 그렇죠, 확정 때는 신고하고. 그래서 과세기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이 틀리니까 그냥 틀린 그렇죠,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예, 과세기간은 다르다가 아니고 기간은 어떻다? 똑같다. 그 다음에 3번 폐업하면은 폐업일로부터 맞아요.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고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그리고 위에 거 1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기로 하면은 이거예요. 맞잖아요. 거기 몇 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1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정확정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2기라고 되어 있으면 예정확정 합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정이라고 나오면은 1월에서 3월, 7월에서 9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1기 그러면 예정하고 확정 합친 거잖아요. 그 다음에 42번의 정답 4번. 이 약사분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조제 용역은 면세고요,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카드로 긁으시면 부가가치세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세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되니까 약값이 어떻죠? 싸죠. 근데 다이렉트로 가면 건강보험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러니까 일부러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진료는 누구한테 받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의사한테 받는 게 맞죠. 수의사가 제공하는 능력은 면세가 되는구나. 그러면? 근데 아니 해당 네, 면세예요. 소가 면세예요. 수의사. 수의사도 면세예요. 근데 저거는 아니에요. 동물병원 있죠. 수의사는 면세인데 동물병원은 과세예요. 네, 수의사랑 동물병원이랑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의사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그 뭐냐 축산업, 네, 시골 그쪽 관련된 거고 일반적인 수의사는 면세가 맞아요. 근데 이제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건 뭐예요? 과세예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래서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거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번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뭐지? 저소득층 있죠? 네, 그거 혜택 되시는 분들은 동물병원은 뭐라고요? 면세예요. 그분들은 또 네, 기초생활수급자. 그렇다면서. 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뭐냐 동물병원 진료비는 면세인데 저것도 대부분 이게 법이 있어도 과세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평부가정도. 아니요 그것만 기초생활수급자만. 네. 왜 그러냐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오픈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면은 과세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동물병원 가는 건 면세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왜 해주는지는 알아요. 예.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동물들 많이 뭐 할 것이다? 키울 것이다. 예. 근데 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래도 대부분 아프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버리잖아요. 버려요. 제일 많이 버려지는 데가 얘들은 돌아다니는 거 못 봤는데 고양이 많아요. 네. 몇 월 달에 가장 많이 버리는지 아세요? 아니요. 8월에. 왜? 휴가 가니까요. 진짜로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개든 고양이든 키우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런 거 하는 거잖아요. 침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버려진 고양이들 이렇게 확인해 갖고 이거 누구 고양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금을 때려버려야죠. 네. 앞으로는 고양이 키울 생각도 못 하도록. 갈 때 가더라도 품 안에서 가야죠. 그리고 저희 큰삼촌이 저희 엄마가 되게 뭐라 그랬는데 큰삼촌이 이제 개를 한 15년 키웠어요. 근데 이제 큰삼촌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수술비가 한 500이고 이걸 드린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이제 연명하는 거랑 그냥 같이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죽어갖고 펑펑 울었대요. 엄마가 그거 보고 그런 거에 울지 말고 네 새끼한테 잘하라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 또 삼촌이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삼촌한테는 얘가 자녀잖아요. 근데 강아지를 키워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누가 더 중요한지 알아? 동물. 동물이 더 네, 중요해. 그렇죠. 그래갖고 펑펑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삼촌이. 그래갖고 저희 집은 안 키우니까. 동물하고 교류가 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말이죠. 슬퍼하는 거 아는데 적당히 하라 그거죠. 저희 엄마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43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1번 보시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간이과세자가 내는 세금하고 일반과세자가 내는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많이 내죠 세금? 일반이 많이 내요? 간이가 많이 내요? 당연히 일반이 많이 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였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막 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저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규로 사업하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끝난 날로부터 며칠이네요? 25일.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냐면요. 모든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개인은 예정 고지납부 한다 그랬죠. 근데 이 고지납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만큼만 내요.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거든요. 예정 신고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기 때문에 6개월에 반이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3개월치가 고지서로 날라오는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 안 날라와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모든. 50만 원보다 적으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모든의 뜻은 뭐예요? 다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린 겁니다. 50만 원. 네, 50만 원 그렇죠. 안에 고지가 된다. 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맞춰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하죠?
4월 25일까지 신고민 뭐예요? 납부예요. 그러면 고지서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와야 돼요. 근데 얼마보다 작으면 안 날라온다고요? 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확정 신고할 때 100만 원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고지서는 안 날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의 반이 얼마죠? 50이죠. 어떻게 그 일본 가세자 개인이면 네. 뭔가 합격만 한다는데 일본 가세자인데도 예정 신고도 해야 돼요? 이거는 바뀌었을 때만. 네, 왜냐면 바뀌면은 옛날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안 해요. 내가 계속 개인 사업자였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특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2번도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없잖아요. 이거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래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44번의 정답은 2번, 3번, 4번이요. 1번만 기타 소득이고 요거는 외우세요.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시험에 나오는 90% 이상은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이거 종류로 외우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권. 근데 여기는 권이 없는 일본- 재산권이 네, 재산권. 그 다음에 설명 드릴 거예요. 1번이 기타 소득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건이 없잖아. 저기 있잖아요. 재산권. 아, G44번? 네, 44번. 재산권.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점포임대소득, 변호사 용역, 전속계약금은 다 사업소득이에요. 우리 임대 사업자라 그러잖아요. 변호사도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변호사. 사업이죠. 네, 사업이죠. 응.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요즘 변호사도 놀고 먹는다. 왜요? 사업이 뭐 하니까? 안 되니까. 응. 그래서 변호사들이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또 남의 집을 또 들락날락 할 겁니다. 왜 들락날락 할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공인중개사 쪽을 한번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네 파이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적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남의 걸 뺏어와야죠. 경기가 안 좋으면 변호사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보다는 저쪽도 잘 되죠. 변호사도 잘 되지만 법무사도 잘 돼요. 예, 왜냐면 저거 개인 회생시키고 파산시키고. 근데 그거는 변호사도 하지만 법무사도 하거든요. 법무사가 더 많아. 예, 법무사가 더 많아요. 왜냐면 변호사는 솔직히 그거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자잘해요. 예. 그래서 이거 하느니 큰 거 하려면은 말 그대로 변호하는 게 좋긴 하죠. 예. 왜 그러냐면 자잘하잖아요. 자잘한데 응. 변호사에서 해주려면 5배가 돈이 더 들어. 그렇죠. 그래서 법무사 쪽에서 그건 많이 하니까.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세무사예요. 맨날 지자랑해요. 뭐 어느 회사 거 세금을 해결해 줘 갖고 뭐 저기 주차장에 저 차 보이냐 선물로 받았다. 그다음에 뭐 수수료를 뭐 몇 천을 받았다는 등.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만 좀 그딴 얘기하시고 수업이나 하시죠. 저는 속으로 맨날 그랬죠. 그다음에 밥 먹을 때마다 야 내가 저 앞에서 떠들면 저거보다 잘 떠들겠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수업하는데 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뭐 하냐면 책만 읽다 가요. 대학 전공 세무과? 네, 저는 세무회계. 세무.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등록금이 아까워. 왜요? 책만 읽다가 안 되니까요. 10명의 교수님 중에 7명은 책만 읽고 가요. 책은 나도 읽잖아요. 예시도 안 들어줘요. 어떤 교수님은. 4학년까지 응. 일주일에 한 번 책이 가잖아. 있는 건 그냥 전달만 하고 간다. 그렇죠. 그냥 떠들고만 가요.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건데 맨날 와갖고 그냥 책만 읽다 가니까. 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교육 자체가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건데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가르쳐줘야지. 아 근데 또 그거를- 전문직인 사람들은 이쪽에 전임 교수인데도 여기에서 나오는 월급보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월급이 더 세잖아요.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면 깊이 가르쳐봤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딴 데로 빠지면은 머리가 아파져.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얘기만 하는 게 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진짜 1페이지에 있는 거 읽고 중요한 것만 읽고 가요. 예. 근데 오히려 누가 수업은 더 잘하냐면요. 시간 강사. 전임 교수들은 수업 대충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충 하나 뭐 하나 월급은 나와요. 근데 시간 강사들은 시간 강사 뛸 때만 월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해야 뭘로 올라가죠? 전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려고 진짜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거의 그래요. 대학 가보면. 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안 된 애들이 더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 강사분 2명인가가 수업 들어왔었는데 확실히 그분들은 준비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PPT도 준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전임 그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시간만 때우면 돈 주니까. 그리고 툭 하면은 신고할 때쯤 되면은 맨날 휴강 때리고. 솔직히 대학생들이 뭐 저녁 들어가는 여기 본업이 있는데 왜 긴. 아, 왜 그러냐면은요. 명예욕.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 교수야. 그러면 어디 가서 명함 한번 내밀 때 저 세무사입니다. 이거보다는 거기 명함 뒤쪽에 어느 학교 전임 교수. 네. 이게 크다고요. 옛날에 전임 치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생각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만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죠. 돈 있는 사람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더 죽겠다 그러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50억, 100억 있으면 그냥 사업을 하든가 집에서 혼자 있든가 외부 나와갖고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쓰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은퇴해버리면 좋은데. 참고로 요즘에 조기 은퇴자들 다 복직했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조기 은퇴자들의 전제 조건은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잘 되고 부동산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다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그거 사는데 조금 아니 진짜 한 2, 3년 동안에 저기 주식값 오르고 부동산 오를 때 조기 은퇴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다 요즘 뭐 올리는지 아세요? 망했어요. 저 복직했어요. 죽겠어요. 막 이런 것만 올려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쪽 관련되거나 주식 코인 한 사람들 댓글 보면은요. 반반이에요. 응원하는 사람 반, 쌍욕하는 사람 반. 어쩔 수 없어요. 추세 자체가 상황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안 하니까 몰라. 아니 관심이 돼. 그 다음에 보시면 45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과세 대상. 과세의 뜻이 뭐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 받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죠. 광어권 대여에도 세금 내요. 계약의 위약금도 원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3억 넘어야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네. 얼마 넘어야요? 3억.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네. 광어권 이거 땅 파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뭐냐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면 원래 뭐 있어야 되죠? 그거 관련된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나 바다 들어가갖고 이런 거 캐면은 법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빌려주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도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막 땅 같은 거 빌려서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9억 원 초과 있죠. 네, 9억 원 초과를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이래요? 네? 네, 1주택이어도요. 왜냐면 비싼 것까지 혜택을 주려고 국가에서 세법을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까지 혜택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덜 걷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꾸려고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9억 넘는 주택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리고 대부분 그 종합부동산세도 요 9억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TV 보시면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근로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기준이에요. 대부분 7천만 원. 네,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7천만 원이 넘으면 연봉이에요. 연봉 7천 넘으면 고소득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 관련된 건 7천만 원이 많고 집 관련된 거는 요거 기준이 많아요. 9억 원. 그래서 뭐 9억 넘으면은 뭐 혜택을 안 주겠다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와요. 그러면 9억짜리 국가주택을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서 1주택인데 이거를 전세로 네, 그거는 뭐 전세든 임대 그 뭐냐 월세든 다 세금 내야 돼요. 월세 보증금 네. 3억 초과할 때는 이중 아니요. 이중과세가 아니고 9억 원 넘으면 3억이 아니라 월세를 받아도 월세에 대해서도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비싼 집까지는 혜택을 안 줘요. 그래도 우리 원래 1가구 1주택은 세금 안 내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9억 원 넘으면 법이 또 바뀌어버려요. 네, 왜냐면 너무 비싼 집에까지는 혜택을 안 줘요. 월세든 전세든 네. 금액 상관없이 네, 다 세금 내야 돼요. 왜냐면 설마 9억 원 넘으면은요 전세 보증금 얼마죠? 못해도 5억은 넘을걸요? 9억 넘는 집이면 월세로 치면은 요즘에 뉴스 나왔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것들 대부분 다 고가주택이에요. 월 1,000만 원 넘는 집이 나왔대잖아요. 최근에. 그럼 한 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월세 관련돼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세금 신고하셔야죠. 똑같이 세법에 적용돼서. 그래서 비싼 집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요. 전세 보증금도 3개월에 한 번. 전세 보증금도 계산해서 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해요. 세무사 써요. 세무사 쓰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싼 집 아닌 사람들은 세무사 쓸 일이 없죠. 왜요? 1가구 1주택이면 세금 안 내니까. 그리고 너무 비싼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세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 돈 많아? 그러면 세금 많이 내.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법을 바꿔버리면 돼요. 돈 없는 사람들 많이 내라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세법은 막 이거 갖고 욕하는 사람들 많은데 원래 세법의 기본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분배하자.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넘으면 대부분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월세도 내야 돼요. 1가구 1주택 이런 거에 해당 안 돼요. 그래서 TV 보시면 월급 관련된 건 대부분 요게 기준이에요. 7천. 그리고 집 관련된 건 대부분 요게 기준이에요. 9억 원. 그래서 막 대출해 줄 때에도 뭐 9억 원 넘으면 대출 아예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 자체에서 9억 원 넘으면 비싼 집이야. 이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0분에 다음 거 펼치.